최지문 교수님, 이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게 되면 그러면 후보 교체가 바로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지금 한덕수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만난다고 하는데 예. 여기에서 뭐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판으로 할 것인지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은데. 하긴 하죠. 근데 방법은 이제 여론조사 단판이 있는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뭐라고 언론에 공개를 해서 얘기를 했냐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단판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예요. 정당한 민주적 방법으로 어쨌든 선출된 후보예요. 후보에게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예. 한덕수 지금 무소속 후보잖아요. 한덕수 후보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황당한 건 한덕수 후보의 말이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당에서 알아서 할 거다.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예요?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김재원 그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천 원 한 장 내지 않은 당비.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 당에서 왜 그걸 알아서 하죠? 아니 무소속 후보잖아요. 예. 아니 무소속 후보를 왜 당이 알아서 합니까?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걸 의심스러운 건 지도부가 혹시 한덕수 후보와 이 뭐 사전에 교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그러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를 패싱하고 한덕수 후보와 얘기 나눠서 그걸 가지고서 나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여론조사 안 할 거. 왜냐하면 여론조사하면 본인이 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진 것이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에 물론 어제 뭐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러나 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본인이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일화 방식을 왜 하겠습니까? 단판 짓자. 예. 오늘 얘기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까 뉴스 오면서 들으니까 다 같이 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 한덕수 빅텐트. 그렇죠. 빅텐트를 다 같이 해서 단일화를 해야지 왜 둘이만 하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아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뭐 예를 들면 가능성 있는 이낙연 뭐 전 총리라든지 예. 이준석 후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한 번에 하자 이런 얘기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1일 안에 제가 볼 때 단일화되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11일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우군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후보, 경선 당시의 후보, 거기에다가 안철수 후보도 지금 만난다고 하고 홍준표 전 후보랑은 또 전화통화까지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김문수가 그렇게 변심했다고 하는데 원래 당 지도부는 그대들은 공작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 어떻게 보셨는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그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분개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마 똑같은 생각 다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올라갔어도 저렇게 했겠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지금 한동훈 후보, 전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올라갔어도 분명히, 한덕수 우선 챙기면서 날 또 저렇게 찬밥 신세로 또 몰았을 거야. 이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사이에서 아마 공감대가 형성됐을 거예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예.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김문수의 플러스가 된 이제 점인데 이게 뭐냐면 명분까지 획득을 한 거예요. 그 예. 어떤 명분이냐?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더라도 이제는 김문수 후보를 비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권이 한마디로 그림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단일화 그림을. 원래 이 단일화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쳐짐으로써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좀 극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렇죠. 이래야 되는 건데 감동. 이거를 이 지휘자랍시고 나선 이 두 사람이 그림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태 같으면 저라도 김문수 후보 지금 참모라면 그렇게 조언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끝까지 갑시다. 왜? 끝까지 가면 후보로 그냥 확정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손해볼 게 없어요. 이거 11일까지 이제 다 후보 등록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진공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 지도부는 벌써 한덕수 후보에게 마음이 가 있는 상황인데. 마음은 가 있으나 예. 법적으로 법적 지위라고 하는 측면, 당원 당규상의 법적 지위라고 하는 점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뽑힌 후보가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번에 네. 전당대회 전국위원회 다 소집했잖아요. 거기서 당원 당규 딱 바꿔가지고 후보 교체 한덕수 그게 후보 지금 이제 쌍권들은 그렇게 지금 거기서 아마 본인들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날 거다라고 지금 믿는데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안 갈 수도 있다. 왜? 지금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대선 후보들 동향이 이게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우리 당 공식 후보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꼭 외인 부대에 의존하지 말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김문수 후보를 뭐 자기적으로 편법을 동원해서 몰아낸다? 이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수법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권 내에서 계속 이런 일이 당에서 반복됐잖아요. 이준석 후보 당에서 대표직에서 몰아낼 때도 이 비슷한 패턴으로 일을 진행을 했잖아요. 예.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 말도 안 되는 징계 절차 도입해가지고 막 몰아내는 이런 방식을 이제 취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친윤계 특히 윤핵관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당의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고 가장 먼저 손을 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당원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